전등 먼저 남학생분의 고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느끼시는 감정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시니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지 뭐. 현재 느끼는 감정들 분석. 배신감과 실망감. 여자친구분께서 자신이 마치 연애 경험이 전혀 없거나 적어도 진지하게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은 없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에게만큼은 솔직해야 한다는 관계의 기본 전제가 흔들린 데서 오는 아픔이죠. 특히 여자친구분이 먼저 전 여자친구에 대해 꼽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질투와 짜증, 조사,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 존재가 숨겨져 있었고 심지어 여자친구분이 그 짝남이 누구인지 알려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과 질투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과거의 라이벌에 대한 막연한 상상과 의심은 당연히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답답함,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여자친구분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모르는 척하다가 결국 인정은 했지만 비밀로 남겨두려는 태도 때문에 대화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는 둘이 사이에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자는 약속이 깨졌다는 느낌을 증폭시킵니다. 반짝반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은 감정이 격앙되어 있으니 감정 정리되면 문자한다고 하신 것은 아주 현명한 대처입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의 본질, 여자친구분이 짝남의 존재 자체를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거짓말한 것은 자신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는 태도 또는 별표 쌓인 자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한 것은 당신이 처음인 것처럼 행동한 것 별표 쌓인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 부족과 회피임. 여자친구분은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두려움, 당신이 질투하거나 떠날까 봐 두려워했을 가능성입니다. 그 짝남과 관련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 두려움, 예를 들어 그 짝남이 현재 주변에 있거나 당시의 상황이 복잡했을 경우 등. 대화의 초점 재설정. 다음에 만날 때 대화의 초점을 내가 누굴 좋아했느냐, 과거의 사실, 돼서 별표 쌓인 돼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현재의 관계 신뢰 별표 쌓인로 옮겨야 합니다. 재회 후 대화의 방향, 예식, 감정 전달. 솔직히 내가 나한테 모든 게 처음인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내 전 여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난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숨겨온 과거에 진심이 있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나눈 그 모든 대화가 거짓말처럼 느껴져서 너무 슬프고 배신감 들었어. 약속 상기. 우리는 서로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그게 깨진 게 나한테는 제일 힘들어. 내가 누구를 좋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날 믿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야. 선택의 여지 주기. 난 너의 과거를 비난할 생각 없어. 단지 너희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우리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게 문제야. 내가 왜 그걸 숨겨야 했는지, 왜 지금도 말해줄 수 없는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만약 그게 용기가 없어서라는 말 외에 더 깊은 이유라면 나한테 설명할 수 있게 해줘. 별표 쌓인 핵심은 신뢰 회복 별표 쌓인입니다. 짝남이 누구였는지 아는 것보다 여자친구분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전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대화 후에도 계속 비밀을 고수한다면 그 태도가 당신의 질투심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검은색 펜촉 장편소설 EART 1.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처럼 세상 모든 것을 처음 대하는 순수함으로 자신이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깊이 빠져들게 만든 그 눈빛, 손끝의 작은 떨림, 그리고 수없이 반복했던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해 본 건 내가 처음이야 라는 고백. 그 달콤한 문장들이 지금 자신의 머릿속에서 폭발음과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현우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벽을 응시했다. 몇 시간 전 여자친구 유진과의 마지막 DM이 시야에 흐릿하게 박혀 있었다. 유진,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용기가 안 나. 지금은 혼란스럽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일단 자. 용기가 없다. 현우는 속으로 되뇌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솔직해질 용기가 없는 걸까? 아니, 두려움이 아니라 배신이다. 그 단어만이 현우의 가슴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자신이 유진을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남자라는
그 특별한 위치를 그녀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현우 역시 그것을 믿고 사랑의 성역처럼 귀하게 여겨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허상이었다는 사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현우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는 지금 당장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고 싶었다. 너는 나한테 내 초등학교 4학년 전 여친 이야기까지 캐물으면서 비아냥거리지 않았느냐고. 너는 모든 것을 다 처음 겪는 소녀처럼 나를 대하면서 뒤로는 그 전에 이미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기억을 숨기고 있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현우는 참고 있었다. 그는 화가 났을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우선 자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현우도 전 여친이 있었다. 비록 초등학교 4학년 때의 7일짜리 짧고 어이없는 만남이었지만 문제는 솔직함의 부재였다. 신뢰의 붕괴였다. 유진은 이 관계의 시작부터 중요한 조각 하나를 의도적으로 숨겼고 그 사실을 현우는 유진의 친구 미나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것도 기념일 선물 조언을 구하다가.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코미디 같고 비참했다. 까만 말풍선 우연과 폭로. 모든 것은 며칠 전 현우가 미나에게 보낸 DM에서 시작되었다. 현우, 미나야, 혹시 유진이 요즘 갖고 싶어 하는 거 없어? 기념일인데 감이 안 잡혀서. 미나과 현우 대박. 너해 몇 일째야? 진짜 오래 만났잖아. 현우, 실제 사귄 날짜를 말하기 싫어 얼버무림. 아, 2학기 초부터 사귀긴 했는데, 대충 한 1400일. 미나를 놀려주고 싶어서 과장함. 미나, 미쳤나봐. 야, 1400일. 그럼 니네 1학기 때 유진이가 조삽 좋아하는 사람 있었던 거 아냐? 나한테 맨날 심각하게 상담했었는데. 현욱 심장이 쿵 내려앉음. 뭐, 미나, 갸, 너 바보야? 1400일이면 거의 4년 가까이잖아. 너해 2학기 때 사귀기 시작했잖아. 1학기 때 걔 누구 때문에 아주 죽으려고 했었는데 걔가 첫 장남이랬어. 현우는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미나의 말이 너무나 태연했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미나에게 이 사실을 유진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한 후 며칠 동안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현우는 장난스러운 척하며 유진에게 DM을 보냈다. 현욱, 자기야.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는데 너 1학기 때 조사 있었다며? 누구냐? 나만 몰랐냐? 유진의 답장은 예상대로 모르는 척, 억울한 척, 아주 능숙했다. 유진, 무슨 소리야? 오빠 그런 거 없어. 내가 남자 좋아하는 건 오빠가 처음이잖아. 누가 이상한 소리 해? 미나야. 현욱, 유진의 능숙한 거짓말에 분노가 치솟았지만 침착하게 대응. 아니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은 건데 내가 나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놓고 갑자기 모른 척하니까 좀 이상하네. 내가 미나랑 나눈 대화 내용 캡처해서 보여줄까? 이 메시지를 보낸 후 현우는 잠시 숨을 멈췄다. 유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유진의 메시지 창에 뜨는 상대방이 입력 중 이라는 문구가 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길고 지루한 문장처럼 느껴졌다. 유진, 오빠, 미안해. 그제야 유진은 모든 것을 인정했다. 1학기 때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좋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향해 느꼈던 강렬한 감정이었다는 것도.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유진,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말 못해줘. 오빠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아니, 사실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용기가 없어. 현우는 그 순간 유진의 사과에서 진심보다는 회피와 자기방어의 냄새를 맡았다. 별이 빛나는 밤 새벽의 사색.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자 머릿속의 열기가 조금 식는 것 같았다. 상처받을까 봐. 현우는 코웃음을 쳤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다. 과거의 짱남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를 숨기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 그녀의 연기에 상처를 받은 것이다. 현우는 유진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대학 축제 뒤풀이 자리. 유진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현우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으며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시끄럽게 노는 흔한 여대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둘은 가까워졌고 현우가 고백했을 때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사실 내가 누굴 진심으로 좋아해 본 건 오빠가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서툴러도 오빠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 고백은 현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아,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구나. 나에게 자신의 모든 처음을 허락하는구나. 현우는 그 순간부터 유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가 원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고 그녀의 서툰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사랑스러움으로 포장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특별한 첫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그 달콤한 망상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져 내렸다. 1학기 때 걔 누구 때문에 아주 죽으려고 했었는데. 현우는 서랍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다. 현우는 평소 흡연자가 아니었지만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만 피우는 습관이 있었다. 라이터를 켜는 순간 방 안의 어둠 속에서 불꽃이 잠시 밝아졌다. 연기를 들이마시자 폐 속으로 들어오는 강한 니코틴 향이 잠시 다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질투심이 발동했다. 그가 현우보다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 유진을 얼마나 더 강하게 흔들어 놓았기에 현우에게 내가 처음이라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을까? 1학기 내내 유진을 죽으려고 힘들게 했던 그 감정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현우는 자신이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끝난 과거의 감정이다. 하지만 유진이 그토록 비밀로 붙이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감정이 현재에도 어떤 형태로든 유효한 것은 아닌지 하는 쓸데없는 불안감을 현우에게 심어주었다. 어쩌면 끝장남은 현우와 유진이 사귀기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유진의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다. 만약 그가 같은 과 선배이거나 친한 동기라면 유진은 현우를 만나면서도 그를 계속 보고 그럴 때마다 과거의 감정을 되새겼을 수도 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방 안에는 옅은 담배 냄새가 퍼졌다. 전화받기 미나와의 심층 대화. 다음 날 오전 현우는 유진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는 유진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고 현우 역시 미나와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나야, 혹시 어제 말했던 거? 현우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아, 현우, 내가 미쳤지? 너희한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1401이라는 말에 욱해서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어. 유진이한테 혼났니? 미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괜찮아. 나도 장난삼아 물어본 건데. 근데 유진이가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증거를 댔더니 그제야 말하긴 했는데 누군지는 끝까지 비밀이라고 하네. 아, 미나는 말을 아꼈다. 미나야, 나 정말 알고 싶어. 내가 그 당시에 유진이 상담을 많이 해줬다며 나한테는 알려줄 수 없어? 현우는 간절하게 물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현우, 솔직히 너한테 말하면 안 돼. 유진이가 나한테 절대 비밀이라고 했어? 근데, 너해 사귀는 거 보니까 너 정말 유진이 많이 아끼잖아.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 현우는 힘주어 말했다. 알겠어. 대신 이건 너랑 나만 아는 비밀이야. 유진이한테는 절대로 나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 현우는 숨을 들이켰다. 걔, 같은 과 선배였어. 이름은 재민 선배라고. 현우의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았다. 재민 선배. 현우도 얼굴을 알고 있는 선배였다. 학과 내에서 인기도 많고 소문으로는 유능해서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이 거의 확정된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다. 깔끔한 외모에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서 후배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현우와는 개인적인 접점은 없었지만 복도나 강의실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다. 유진이가 1학기 내내 그 선배를 엄청 짝사랑했어. 복도에서 마주칠까 봐 괜히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고 그 선배가 앉았던 빈 강의실 자리 찾아가서 앉아보고 나한테 매일매일 디테일하게 말했었어. 유진이 말로는 그 선배가 자기한테 진짜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저냥인데 유진이한테는 유독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유진이는 그걸 썸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 미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착각. 재민 선배는 그냥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어. 근데 유진이가 그걸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거지. 그러다 결국 용기 내서 고백하려고 했었는데 미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했는데 고백하기 전날 재민 선배가 다른 과 선배랑 사귀기 시작했어. 그 말에 현우는 순간 울컥했다. 유진이 겪었을 상실감과 아픔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불안감도 현실화되었다. 유진이 말로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2학기 시작할 때쯤에는 모든 걸 정리했다고 했어.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고. 그러다가 너를 만난 거지. 그래서 너한테 더 집착하고
내가 처음이라고 더 강조했는지도 몰라. 자신이 겪었던 첫 번째 진정한 감정을 묻어버리고 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미나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유진이 숨긴 것이 현우를 속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아팠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재민 선배, 지금도 학교에 있어?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졸업반이잖아. 요즘은 취업 준비한다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가끔 와서 후배들 밥 사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 현우는 전화를 끊고 다시 침대에 풀썩 주저앉았다. 재민 선배, 심지어 자신이 아는 사람이다. 현우는 무의식적으로 재민 선배의 깔끔하고 호감 가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유진이 현우에게 보여주었던 그 순수한 눈빛이 사실은 재민 선배를 향한 감정을 현우에게 투사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들었다. 메모 제회와 결심. 현우는 이틀 동안 유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유진에게서는 현우의 문자에 답장하듯 짧은 카톡만 몇 번 왔다. 유진, 오빠, 아직 화 많이 났지? 미안해. 유진, 오빠가 괜찮아지면 연락 줘. 그때는 내가 용기 낼게. 현우는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 유진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간다면 이 비밀은 두 사람 사이에 영원한 틈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결심했다. 유진에게 솔직함을 요구하되 비난하지 않기로. 현우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나야. 오늘 저녁에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응, 오빠. 지금 갈게. 두 사람은 학교 앞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유진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현우는 일부러 편안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며 유진을 맞았다. 왔어. 많이 기다렸지? 아니, 오빠. 내가 더 미안해. 오빠 화 많이 났지? 유진은 현우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테이블만 만지작거렸다. 화, 났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났었어. 현우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화가 난 것보다는 슬퍼.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슬퍼. 응, 유진아. 우리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내가 누굴 진심으로 좋아해 본 건 오빠가 처음이라고 했잖아. 나는 그 말이 우리 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했어. 내가 나에게 준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난 내가 엄청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오빠, 미안해. 정말. 그때는 오빠한테 상처 주기 싫었고 나도 그때의 내 모습을 다 잊고 싶었어. 오빠를 만나면서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 나도 알아. 내 마음 이해해. 과거의 감정을 숨기고 싶었던 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현우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근데 유진아, 우리 관계에서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는 약속 누가 먼저 했는지 기억해? 너였어. 내가 먼저 나한테 나 전 여친 이야기하지 말라고 꼽을 줄 때 난 내가 얼마나 솔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았어. 그런데 내가 먼저 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뢰가 무너졌어. 유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울지 마. 유진아. 현우는 유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난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었어. 유진은 깜짝 놀라 현우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내 친구 미나한테 들었어. 미나도 비밀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간절하게 물어봤어. 내가 끝까지 말 안 해주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현우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유진아, 난 내가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알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감정이 너무 커서 나한테 그걸 털어놓는 게 내 자존심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도 학교 주변에 있어서 불편했던 걸 수도 있겠지. 현우는 결심대로 그녀가 숨긴 것을 먼저 꺼내 보여주었다. 그 선배가 누구였는지 말해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이제 솔직하게 말해줄래? 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보다 내가 나한테 그걸 숨긴 이유가 더 궁금해. 만약 그 선배가 아직도 내 주변에 있다면 나한테 미리 이야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불안하지 않게. 유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말이 맞아. 재민 선배는 가끔 학교에 와. 내가 오빠랑 사귀기 시작한 후에 몇 번 마주치기도 했어.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또 내가 오빠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오빠한테 말 못했어. 말하면 오빠가 질투하고 혹시 내가 아직도 그 선배를 좋아한다고 오해할까 봐 두려웠어. 내가 질투하는 건 맞아. 지금도 질투나. 하지만 내가 나한테 솔직했다면 그 질투심도 내 여자친구가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고 끝났을 거야. 하지만 내가 숨기니까 그 질투심이 혹시 지금도 진행형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되었어. 현우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유진아, 나한테 약속해줘. 다시는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걸 숨기지 않겠다고. 내 과거가 아무리 아프고 부끄러워도 난 내 옆에서 그걸 같이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거짓말은 안 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오빠,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그 선배, 이제 정말 아무 감정 없어. 오빠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정말 아무 생각 안 나. 오빠만 생각해. 현우는 유진을 끌어안았다. 그의 품 안에서 유진은 한참을 울었다. 현우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그래,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했으니 괜찮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재민 선배라는 이름 세 글자가 뾰족한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유진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첫 번째 진심. 현우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 가시를 뽑아내고 싶었다. 유진의 말대로 정말 아무 감정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건배 술자리와 묘한 재회. 며칠 후 현우는 과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재민 선배와 마주쳤다. 재민 선배는 후배들 졸업 축하 겸 취업 턱을 내기 위해 잠시 학교에 들렀다고 했다. 현우는 유진에게서 재민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처음으로 그를 마주하는 것이었다. 재민 선배는 소문대로 유쾌하고 매너가 좋았다. 현우에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현우, 요즘 학점 관리 잘 하고 있지? 너 우리 과에서 꽤 괜찮잖아. 잘 챙겨서 나중에 좋은 데로 와라.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현우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유진이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들어섰다. 유진은 현우를 발견하고 밝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테이블에 앉아있는 재민 선배를 발견하고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 미세한 변화를 현우는 놓치지 않았다. 유진이 왔네. 안녕. 재민 선배가 먼저 유진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유진은 평소보다 훨씬 딱딱하고 경직된 목소리로 인사했다. 현우는 유진의 옆자리를 비워주며 앉혔다. 유진은 현우에게만 속삭였다. 오빠, 재민 선배 왜 여기 있어?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났다는 뉘앙스보다는 과거의 실수를 마주한 듯한 불편함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유진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유진의 반응을 좀 더 관찰하고 싶었다.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재민 선배는 모두에게 골고루 친절하게 대했고 특히 유진에게도 특별히 친절했다. 유진이 너 요즘 현우랑 잘 사귄다고 소문 들었다. 현우가 너 엄청 아낀다던데. 보기 좋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진은 현우의 손을 잡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현우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아무렇지 않다면 이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잖아. 그 현우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술자리가 끝난 후 현우는 유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유진은 현우에게 안기며 말했다. 오빠, 오늘 너무 불편했지? 미안해. 괜찮아. 근데 유진아, 재민 선배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1학기 때 썸이라고 착각했던 거라며. 오늘 보니까 그 선배는 그냥 모두에게 친절한 것 같던데? 현우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내가 바보였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친절한 건데 나 혼자 의미 부여한 거야? 부끄러워. 그때의 감정. 이제 정말 다 정리된 거지? 현우는 유진의 턱을 들어 올리고 눈을 마주쳤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 오빠가 내 옆에 있는데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오빠, 나 진짜 오빠만 좋아해. 그 대답을 들었지만 현우의 마음은 여전히 개운하지 않았다. 유진은 거짓말을 멈추었을지 몰라도 현우 스스로가 그녀를 향한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가 한때 죽으려고 좋아했던 그 선배가 현우의 눈앞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우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다. 현우는 유진에게 키스하며 헤어졌다. 그리고 홀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결심했다.
단순히 유진의 입에서 다무 감정 없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이 그 선배보다 유진에게 더 큰 의미, 더 강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아니, 어쩌면 그 선배의 존재를 유진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만 현우가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현우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사랑은 이제 질투와 경쟁심이라는 어두운 감정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현우는 자신이 이렇게 유치하고 질투심 많은 사람인 줄 몰랐지만 유진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마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 장편 소설 QART 토네이도 질투의 역류. 현우는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재민 선배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위험했다. 재민 선배가 유진에게 주었던 것, 즉 별표 사인 특별한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친절한 별표 사인을 압도적인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현우는 자신이 유진에게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어 그녀가 과거의 감정을 돌아볼 틈조차 주지 않으려 했다. 그날부터 현우는 유진에게 말 그대로 헌신적인 남자친구가 되었다. 유진이 평소에 무심코 던졌던 작은 바람이나 희망사항까지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실현시켜 주었다. 유진이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라고 말하자 현우는 곧장 수면 안대와 아로마 오일을 사서 정성껏 포장해 유진의 집 앞에 두고 왔다. 내 생각하면서 푹 자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유진이 학과 사무실 가는 길에 복도 카펫이 너무 더러워서 찝찝해 하고 투덜거리자 현우는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카펫 후 청소용 세제를 들고 그 구역을 깨끗이 닦았다. 유진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현우는 유진이 찝찝해하는 공간을 정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했다. 현우는 재민 선배의 모든 장점을 분석했다. 미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재민 선배는 섬세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 아니라 본질적인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었다고 했다. 현우는 억지로 흉내내는 대신 진심으로 유진에게 더 깊이 공감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유진은 밤늦게 과제를 하느라 현우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현우는 걱정되는 마음에 유진의 자취방으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유진은 부스스한 머리로 문을 열었다. 오빠, 왜 왔어? 미안. 나 과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괜찮아. 너 밥은 먹었어? 아니,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현우는 유진을 안으로 밀어넣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유진이 정신없이 과제에 매달려 있을 때 컵라면이 아닌 따뜻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기로 결정했다. 현우는 능숙하게 냉장고를 뒤져 간단한 재료로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다. 이 시간에 미역국, 무슨 날이야? 유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날이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들 때는 따뜻한 거 먹어야지. 너 과제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난 내가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거 싫어. 현우는 국그릇을 유진 앞에 놓아주었다. 유진은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 너무 고마워. 나 진짜 오빠밖에 없어. 현우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부터 힘들면 나한테 다 이야기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현우는 이런 식으로 별표 사인 재민 선배가 감히 줄 수 없는 수준의 정서적 안정감과 헌신 별표 사인을 유진에게 쏟아부었다. 유진은 현우의 행동에 점점 더 의지했고 현우를 향한 애정은 더욱 깊어지는 듯 보였다. 현우는 유진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속의 불안감과 질투심이 잠시나마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추워하는 얼굴 균열의 시작,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현우의 헌신은 유진을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현우 자신을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항상 유진의 기분을 살피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과 MT 계획을 짜는 모임이 있었다. 유진도 현우도 모두 기획단이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재민 선배가 갑자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다들 고생하네. 내가 커피 좀 사왔어. 재민 선배는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커피를 나눠주었고 유진에게도 웃으며 건넸다. 유진이 너 달달한 거 좋아했지? 이건 바닐라 라떼? 아,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유진은 재빨리 커피를 받아들었다. 현우의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유진이 바닐라 라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현우는 유진에게 들은 적이 없었다. 현우는 늘 유진이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것을 보고 유진이 쓴 커피를 좋아한다고 지레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민 선배는 그녀가 달콤한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바로 언급했다. 현우는 유진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었다. 자기, 너 바닐라 라떼 좋아했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줬어? 유진은 당황한 듯 재민 선배를 힐끗 쳐다보더니 현우에게 속삭였다. 아니야, 오빠. 그냥 예전에 딱 한 번 마셔봤는데 선배님이 그걸 기억하시나 봐. 재민 선배는 이미 다른 후배들과 대화 중이었다. 현우는 유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딱 한 번 마셔본 걸 기억하는 거 보면 그 선배, 너한테 좀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그 선배한테 그걸 엄청 강조했거나. 현우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오빠, 왜 그래? 아니야. 나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선배님 얼굴 보는 거 너무 불편해. 유진은 현우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유진의 태도에서 현우는 다시 한번 별표 사인 불안함 별표 사인을 읽었다. 이 불안함은 내가 아직도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내 남자친구가 이 상황을 불편해하는 걸 들킬까 봐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었다. 현우는 그날 밤 유진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왼손잡이 돋보기 심화되는 탐색. 그 사건 이후 현우는 재민 선배를 향한 유진의 감정을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미나에게 재민 선배에 대한 정보를 더 캐물었다. 미나야, 혹시 재민 선배랑 유진이 1학기 때 있었던 일 중에 너만 알고 있는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 미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현우야, 너 아직도 그 선배 때문에 그래? 유진이 너 엄청 좋아해. 이제 그만 잊어. 부탁이야. 미나, 나 진짜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 유진이가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너무 힘들어. 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나는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1학기 때 유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수업을 빠진 날이 있었어. 재민 선배가 유진이 걱정된다고 나한테 카톡으로 유진이 많이 아파 물어보더라. 그러고는 다음 날 유진이한테 죽을 사서 병문안을 왔었다. 유진이가 그때 완전히 넘어갔지?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재민 선배는 병문안까지 왔었단 말인가? 그것도 유진이 가장 힘들었을 때. 현우는 유진이 아플 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지만 재민 선배는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그것도 짝사랑하는 유진에게 그런 정성을 보였던 것이다. 현우의 헌신이 사실은 재민 선배의 행동을 따라 하려는 유치한 모방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에 현우는 자괴감을 느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다. 유진이가 그때 재민 선배가 준 죽을 반쯤 먹었을 때 재민 선배가 자기 동기한테 온 전화를 받았다. 오늘 소개팅 있냐? 미쳤네. 그럼 유진이는 어떡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재민 선배가 전화를 받으면서 유진이한테 잠깐. 나 너한테 온 거 비밀로 해야 한다. 라고 속삭였다. 현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나 너한테 온 거 비밀로 해야 한다. 이 문장은 현우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다. 재민 선배는 유진에게 친절을 베풀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이 사실을 숨겨야 하는 여지를 남겼던 것이다. 유진이 현우에게 보여준 별표 사인 거짓말과 비밀 별표 사인의 태도가 사실은 재민 선배에게 배운 것이거나 적어도 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유진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재민 선배의 별표 사인 비밀스러운 친절 별표 사인을 고귀한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 가면놀이 위험한 연극. 현우는 유진을 만날 때마다 그 비밀의 문장과 유진의 바닐라 라떼 선호를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현우는 이제 유진에게 헌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유진이 재민 선배에게 느꼈던 감정이 얼마나 덧없는 착각이었는지 유진 스스로가 깨닫게 해야 했다. 현우는 유진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유진아, 우리 오늘 재민 선배가 밥 사준다고 했던 그 식당 가볼까? 현우는 일부러 재민 선배의 이름을 꺼냈다. 유진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빠, 굳이 거기 가야 해? 난 그냥 우리 둘만 아는 조용한 곳이 좋아? 왜? 유명한 집이잖아. 내가 한때 좋아했던 선배가 자주 갔던 곳이면 뭔가 특별한 추억이 있을 수도 있지. 난 괜찮아. 솔직히 말해서 난 내 과거를 피하고 싶지 않아. 현우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유진은 현우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결국 현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식당에 도착하자 현우는 평소와 다르게 유진을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에게 지나치게 무심한 척했다. 유진아, 메뉴 골라. 난 내가 알아서 잘 시킬 거라고 믿어. 내 취향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평소 같으면 현우는 유진의 취향을 물어보고 의견을 조율했을 것이다. 유진은 당황했다. 응, 오빠는? 오빠 먹고 싶은 거 없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 근데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바닐라 라떼 좋아하는 것도 몰랐잖아. 하하. 현우는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유진은 현우의 태도에 상처받은 듯 했다.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널 전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가 나한테 숨긴 게 많아서 그런가 봐.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내가 사과했잖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때 현우의 휴대폰에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나, 현우야. 재민 선배 지금 내가 있는 식당 근처에 있다. 혹시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아. 현우는 의도적으로 이 메시지를 유진이 볼 수 있도록 휴대폰 화면을 유진에게 살짝 보이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유진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다. 오빠, 나 갑자기 배가 아파. 우리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유진은 벌떡 일어나려고 했다. 현우는 유진의 손목을 잡았다. 앉아, 유진아. 왜 이렇게 불안해해? 혹시 재민 선배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래? 아니야, 오빠. 나 정말 오빠한테 그런 오해 주기 싫어. 오빠가 오늘따라 너무 날카로워서 그래? 현우는 유진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유진아, 내가 1학기 때 그 선배한테 빠진 이유가 뭐였지? 그 선배가 너한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이잖아. 하지만 그 친절은 알고 보니 모두에게 베푸는 친절이었고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비밀로 해야 하는 진실하지 못한 친절이었어.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우가 재민 선배와의 과거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너한테 헌신했지. 너한테만 친절했어. 근데 넌 그걸 몰랐지? 왜? 내 머릿속에는 그 선배가 너에게 줬던 비밀스러운 특별함이 너무 크게 남아있었으니까. 현우는 유진의 반응을 살피며 냉정하게 말했다. 유진아, 너는 진실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겉으로 보이는 특별함에만 집착하고 진심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을 오히려 의심하고 밀어냈어. 현우는 테이블 위 유진이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와 비슷한 색의 음료를 집어들었다. 이거 바닐라 라떼랑 비슷하잖아. 근데 난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몰랐어. 내가 숨겼으니까. 유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뛰쳐나갔다. 오빠, 나한테 왜 이래? 현우는 유진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유진의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 유진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이 재민 선배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더 교활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우의 질투심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되어버렸다. 물방울 후회와 갈등. 현우는 유진에게 곧바로 연락했지만 유진은 받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자신이 유진에게 보낸 상처 가득한 말을 되새기며 괴로워했다. 그는 유진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너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했어. 현욱, 난 내가 그 선배에게 느꼈던 감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나에게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헤아리지 못했어. 오히려 널 시험하고 널 비난했어. 현욱,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나는 내가 과거에 느꼈던 착각과 비밀을 들춰내서 너를 상처주는 가장 못된 사람이 되어버렸어. 현욱, 유진아, 그 선배가 너에게 했던 모든 행동, 그리고 내가 그에게 느꼈던 모든 감정, 이제 다 괜찮아. 내가 너에게 솔직함을 요구하면서 정작 나는 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널 끊임없이 의심하고 괴롭혔어. 내가 잘못했어. 현욱,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가 솔직해지기를 바라는지 진심으로 말해줄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 현우는 메시지를 보낸 후 유진의 답장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다음 날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딱딱하고 짧은 문장이었다. 유진, 오빠,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오빠의 그 헌신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나를 통제하려는 질투심의 표현이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현우는 절망했다. 자신의 질투심이 결국 유진을 밀어낸 것이다. 현우는 유진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유진의 말대로 그의 헌신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진의 마음을 독점하려는 이기적인 시도에 가까웠을 수도 있다. 건배 재민 선배와의 우연한 대화. 며칠 후 현우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재민 선배와 마주쳤다. 재민 선배는 현우의 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현우, 너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선배님. 현우는 재민 선배를 보자마자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미 유진에게 상처를 준 후회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민 선배는 현우를 근처 편의점 테이블로 데리고 가 숙취 음료를 건넸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 생활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재민 선배는 여전히 친절했다. 현우는 술 기운을 빌려 용기를 냈다. 선배님, 혹시 유진이 기억하세요? 재민 선배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유진이, 아, 너의 여자친구, 알지? 예쁘고 착한 후배잖아. 너희 둘이 사귀는 거 보고 보기 좋았는데. 선배님, 1학기 때 유진이가 선배님 엄청 좋아했던 거 아셨어요? 현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재민 선배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눈치는 챘지. 유진이뿐만 아니라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 후배들은 많았으니까. 현우는 가슴이 아팠다. 유진에게는 목숨을 건 짝사랑이었지만 재민 선배에게는 수많은 호감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럼 유진이가 아팠을 때 쭉 사들고 병문안 간 건 왜 그러셨어요? 현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재민 선배는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현우, 내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때 유진이가 정말 심하게 아팠다고 미나한테 들었어. 나는 그냥 선배로서의 의무감과 걱정 때문에 간 거야. 그때 유진이가 나한테 고백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나한테는 유진이도 그냥 예의 바른 후배 중 하나였어.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 현우는 재민 선배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재민 선배에게 유진은 별표 사인 단지 친절의 대상 별표 사인이었을 뿐. 현우의 질투가 상상했던 비밀스러운 썸의 주인공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유진이한테 별표 사인 나 너한테 온 거 비밀로 해야 한다 별표 사인 고 속삭였다는 것도 들었니? 재민 선배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아, 그거. 그때 내 동기가 나한테 소개팅 이야기를 전화로 하고 있었어. 유진이가 내 동기랑 같은 동아리였거든. 혹시 유진이가 내 동기랑 오해할까봐 혹은 나중에 내 동기한테 쓸데없이 이야기가 퍼질까봐 그랬어. 유진이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비밀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현우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유진이 재민 선배의 모든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재민 선배는 철저히 자신과 자신의 주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이다. 재민 선배의 친절은 친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유진은 그 친절의 무심함을 특별한 비밀이라고 착각했고 현우는 그 착각 때문에 엄청난 질투심에 사로잡혀 유진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재민 선배는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현우. 남자친구로서 내 여자친구의 과거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해. 근데 현우, 명심해. 유진이가 너한테 숨겼던 건 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그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하는 부끄러움이었을 거야. 유진이는 너를 만나면서 그 과거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야. 내가 그걸 믿어줘야 해. 내 여자친구는 너를 정말 좋아하고 있어. 내 눈빛에서 다 보여. 현우는 그날 밤 재민 선배의 말을 통해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의 문제는 유진의 과거가 아니라 유진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과거의 허상과 싸우려 했던 자신의 불안함이었다. 비둘기 진정한 솔직함. 현우는 유진에게 다시 연락했다. 현우, 유진아, 지금 어디야? 잠깐 만나서 딱 10분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유진은 망설이는 듯하다가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자는 답장을 보냈다. 정문 앞에서 유진을 만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지쳐 보였다. 오빠, 무슨 말 하려고?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유진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말, 그리고 너를 의심하고 시험하려 했던 모든 행동,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오빠가 나한테 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알아. 그래서 사과하는 거야? 유진아,
내가 재민 선배를 만났어. 유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보았다. 오빠가, 왜? 내가 너무 불안해서 모든 걸 끝내고 싶어서. 근데 재민 선배한테 들었어. 그 선배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 병문안도 그냥 선배로서의 걱정이었고 비밀로 한 것도 자기 사생활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 현우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내가 숨겼던 그 모든 부끄러움, 그 짝사랑의 아픔, 이제 나도 다 알아. 내가 숨겼던 건 그 선배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과거에 너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나에게 준 약속을 깨뜨렸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오빠, 나는,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나한테 처음이라고 말했던 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은 그 선배에게 느꼈던 착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이었을 거야. 내가 나한테 헌신하고 나한테만 순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그게 너의 진심이었기 때문이라고 난 믿어. 현우는 유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가 너를 헌신적으로 대했던 건 그 선배보다 더 잘해주고 싶다는 유치한 질투심에서 시작된 건 맞아. 하지만 그 헌신이 결국은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방식이었어. 이제 나는 너의 과거에 있는 그 어떤 그림자와도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현재와 미래만 사랑할 거야. 유진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너를 온전히 믿어줄게. 유진은 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와 깨달음에 감동한 듯 현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다시 흐느껴 울었다. 오빠,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많았어. 오빠를 잃을까 봐. 내가 오빠에게 넌 처음이라고 말한 건 정말 진심이었어. 재민 선배는 내 착각이었지만 오빠는 내 진짜 첫사랑이야. 두 사람은 진정한 솔직함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현우는 비로소 과거의 짱남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났고 유진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현재의 남자친구에게 온전히 인정받았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별표 쌓인 한때 그 선배에게 특별함을 갈망했던 유진의 마음 별표 쌓인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지만 현우의 마음속에 별표 쌓인 완벽한 사랑은 없다 별표 쌓인는 작은 깨달음을 남겼다. 현우는 이 사건을 통해 유진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질투심이라는 어두운 면도 발견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함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질투심과 후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섞인 인간적인 관계로 성숙해 나가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PART2에 이어서 장편 소설의 세 번째 부분인 PART3을 한국어로 작성하겠습니다. 검은색 펜촉 장편 소설 PART3. 일출 성숙의 대각, 성숙함의 대각. 현우와 유진은 다시 만났지만 이 재회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말과 의심이라는 잔해 위에서 새로이 시작된 출발점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정으로 단단해진 관계였다. 현우는 사랑이 단순한 소유나 감정적인 별표 쌓인 독점 별표 쌓인이 아님을 배웠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신뢰와 수용이었다. 유진은 두려움 때문에 과거를 숨기는 것이 현재에 더 큰 짐을 지운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진지해졌지만 동시에 복잡해졌다. 현우는 여전히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했다. 유진이 특별하게 웃는 순간이나 그녀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순간들은 여전히 오래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헌신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신 개방성을 대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유진아, 어느 날 저녁 영화를 함께 보던 중 현우가 말했다. 솔직히 물어볼게. 불편하면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알고 싶어서. 왜 그래, 오빠? 유진은 돌아보며 기꺼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 죄책감 같은 건 없었어? 유진은 그의 뺨에 손을 얹었다. 있었지, 오빠. 너무 괴로웠어. 하지만 그 당시 오빠가 나에게 너무 안정감을 주었어. 재민 선배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 이 안정감이 깨질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오빠가 준 멋진 순간을 지키기 위해 어리석고 작은 비밀을 숨기기로 선택했어. 미안해. 하지만 오빠는 날 믿어야 해. 그 순간과 그 이후의 모든 순간, 오빠를 향한 내 감정은 진심이었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가 필요로 했던 대답이었다. 과거의 부정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에 대한 확인이었다. 서류 가방 현실의 벽, 현실이라는 벽. 여름이 찾아왔고
졸업반으로서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밀려들었다. 현우와 유진, 두 사람은 과거의 문제나 질투와는 전혀 관련 없는 미래의 불안정함에 맞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우는 야망이 컸다. 그는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었고, 이는 부분적으로는 개인적인 목표였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안정적인 직장을 잡은 재민 선배의 그림자를 넘어서 유진에게 합당한 남자임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유진은 미래에 대해 다소 막연했다. 그녀는 창의적인 일을 좋아했지만 결단력과 실질적인 경험이 부족했다. 사회의 압박과 치열한 경쟁은 그녀를 점차 자신감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개별적인 스케줄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현우 길은 아침에는 영어 공부, 낮에는 팀 프로젝트, 저녁에는 면접 연습, 유진 다침에는 아르바이트, 오후에는 전공 수업, 저녁에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다. 어느 순간부터 현우는 유진에게 별표 쌓인 성공해야 한다 별표 쌓인는 자신의 강박을 투영하기 시작했다. 유진아, 너 요즘 너무 막연하게 시간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확실히 정하고 관련된 공모전이라도 하나 해봐야지. 현우가 피곤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오빠. 하지만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오빠처럼 바로 대기업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유진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답했다. 나처럼. 유진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내가 재민 선배보다 더 좋은 곳에 취직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지금 기초를 다져야지. 난 내가 나한테 의지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 현우의 의도는 유진을 걱정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경쟁심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현우의 말에서 별표 쌓인 복바는 재민 선배보다 나은 남자인데 너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여자친구일까 봐 불안하다 별표 쌓인는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냈다. 방패 재민 선배의 그림자와 새로운 질투. 가장 끔찍한 일은 유진의 생일날 일어났다. 현우는 유진을 위해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값비싼 목걸이를 준비했다. 현우는 유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 어떤 과거의 그림자도 지울 수 있기를 바랐다. 레스토랑에서 행복하게 식사를 하던 중 유진이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현우는 무심코 그녀의 화면을 보았다. 메시지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익숙한 이름이 찍혀 있었다. 재민 선배 생일 축하해. 유진아. 졸업 전에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랄게. 첨부 커피 기프티콘.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은 당황하여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었다. 오빠. 그게 괜찮아. 현우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재민 선배구나. 친절하시네. 내가 바닐라 라떼 좋아하는 것도 아시고.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니, 오빠. 그게 아니야. 미나가 오늘 내 생일이라고 선배님 단톡방에 올렸나 봐. 선배님도 그냥 의례적으로 보내신 거야? 나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어. 난 바로 지웠어. 왜 바로 지워? 그냥 둬도 되잖아. 내가 숨기는 게 없으면. 오빠가 또 불안해할까 봐. 내가 또 오빠한테 상처 줄까 봐.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는데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오빠 눈에 안 띄게 하고 싶었어. 현우는 유진의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의심의 늪이 생겨났다. 왜 하필 기프티콘이야? 왜 하필 생일날이야? 유진이도 선배에게 따로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답장이 온 건 아닐까? 이 질투는 과거의 질투와는 성격이 달랐다. 과거의 질투는 유진의 거짓말에 대한 것이었지만 현재의 질투는 유진의 현재의 불안정함과 맞물려 재민 선배의 안정적인 존재감에 대한 것이었다. 유진아, 현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취업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 선배가 졸업 전에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랄게라고 말하는 게 마치 그 선배가 너에게 별표 쌓인 탈출구 별표 쌓인 나 별표 쌓인 귀지할 곳 별표 쌓인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진 않아? 유진은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오빠,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오빠를 만나면서 그 선배한테 아무 감정 없다고 몇 번을 말했어? 오빠는 아직도 날 못 믿는 거야? 오빠가 재민 선배한테 열등감 느끼는 건 알겠는데 왜 그걸 나한테 풀려고 해?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현우가 선물한 목걸이가 담긴 작은 쇼핑백을 테이블에 두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갔다. 부서진 하트 감정의 폭발과 파국. 그날 밤 두 사람은 며칠간 연락을 끊었다.
현우는 자신의 질투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유진의 별표 쌓인 오빠는 아직도 날 못 믿는 거야? 별표 쌓인 라는 말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현우가 유진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유진은 현우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와, 오빠. 할 말 있으면. 현우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유진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유진은 그를 밀쳐냈다. 오빠, 나도 오빠를 좋아해. 하지만 오빠의 그 별표 쌓인 귀심 별표 쌓인은 날 질식시켜. 오빠는 나한테 솔직함을 요구하면서 정작 내 솔직한 사과와 해명은 절대 믿지 않아. 오빠는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보다 더 나은 남자라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유진의 말은 현우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아니야, 유진아. 내가 재민 선배보다 더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난 그냥 내가 나한테만 진심이기를 바랐어. 내가 나를 특별하게 여겨줬으면 했어. 그런데 내가 취업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선배가 너한테 잘 나간다는 소식이라도 전해지면 내가 혹시라도 그 선배가 줬던 별표 쌓인 반정감 별표 쌓인을 다시 갈망할까 봐 두려웠어. 그건 오빠의 불안함이야. 내 감정이 아니야. 내가 만약 재민 선배를 갈망했다면 오빠가 나한테 모질게 굴었을 때 진작 떠났을 거야. 하지만 난 오빠 곁에 남았어. 왜? 내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오빠는 나한테 헌신하면서 사실은 내가 떠날까 봐 감정적으로 날 통제하려고 했던 거야.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오빠가 취업 준비 열심히 하는 거? 난 응원해. 하지만 오빠가 나한테 별표 쌓인 재민 선배보다 더 좋은 곳에 취직해야 한다 별표 쌓인는 무언의 압박을 줄 때마다 난 오빠의 사랑이 별표 쌓인 질투심의 부산물 별표 쌓인처럼 느껴졌어. 오빠의 사랑이 순수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재민 선배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트로피를 원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현우는 유진의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유진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질투와 불안감이라는 그림자를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헌신은 유진의 말처럼 사랑이 아닌 통제의 도구였을지도 모른다. 유진아. 현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오빠, 우리 시간을 갖자. 오빠는 오빠의 불안감과 질투심을 오빠 스스로 해결해야 해. 나는 더 이상 오빠의 감정적인 화풀이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오빠가 아닌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시간이 필요해. 유진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두려움 대신 자신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어.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의 사랑은 결국 증오로 변할 거야. 난 그걸 원하지 않아. 유진은 현우를 밖으로 내보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현우에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끊어진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메모 홀로서기와 자아 성찰. 현우는 유진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터벅터벅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유진이 했던 모든 말을 되새겼다. 오빠는 아직도 날 못 믿는 거야? 오빠의 사랑이 질투심의 부산물처럼 느껴졌어. 오빠는 오빠의 불안감과 질투심을 오빠 스스로 해결해야 해. 유진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유진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재민 선배라는 가상의 적에게서 오는 불안감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유진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 유진의 마음을 별표 쌓인 확보 별표 쌓인 하려고만 했다. 현우는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을 멈췄다. 영어 공부도 면접 준비도 잠시 뒤로 미뤘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현우는 일기장을 꺼내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는 유진의 과거를 질투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유진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유진의 과거는 단지 내가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핑곗거리였을 뿐이다. 내가 정말 불안했던 것은 재민 선배가 아니라 내가 유진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즉 나 자신이었다. 현우는 유진이 지적했던 별표 쌓인 경쟁심 별표 쌓인의 근원을 파고들었다. 별표 쌓인 나는 왜 재민 선배를 넘어서려고 했는가? 재민 선배는 유진이 나에게 별표 쌓인 넌 처음 별표 쌓인이라는 거짓말을 하게 만든 사람이었다. 그 말은 유진의 사랑이 별표 쌓인 순술 별표 쌓인 하지 않다는 증거였고
나는 유진의 사랑을 다시 순수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유진의 사랑은 이미 순수했다. 내가 착각한 것이다. 유진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나의 반응은 순수하지 못했다. 나의 집착과 질투심이 유진의 진심을 오염시켰다. 현우는 깨달았다. 유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은 비심 자체가 아니라 별표 쌓인 유진의 진심을 무시하고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녀를 이용한 것 별표 쌓인이었다. 학사모 재민 선배와의 마지막 만남. 며칠 후 현우는 유진에게서 잠시 떨어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던 중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재민 선배와 마주쳤다. 재민 선배는 마지막 논문 때문에 학교에 들른 듯 했다. 현우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재민 선배에게 다가갔다. 선배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재민 선배는 현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놀랐지만 조용히 현우를 따라 도서관 답벤치에 앉았다. 현우, 무슨 일 있어? 혹시 유진이와 무슨 문제라도? 네, 선배님. 저해 지금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배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유진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일날 기프티콘 메시지를 보고 다시 어떻게 질투에 사로잡혔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숨기지 않았다. 자신의 비참함과 유치함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재민 선배는 현우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다. 그리고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우, 내 심정 이해해. 내가 유진이를 얼마나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까? 하지만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나는 유진이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고. 그리고 그 기프티콘 말인데? 재민 선배는 잠시 멈췄다. 내가 유진이에게 기프티콘을 보낸 건 사실 너 때문이었어. 네. 현우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너랑 술자리에서 마주쳤을 때 내가 유진이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았어. 그 후에 유진이 생일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 둘 사이에 계속 별표 쌓인 죄책감 별표 쌓인이나 별표 쌓인 불안감 별표 쌓인의 그림자로 남아있는 것 같아 불편했지. 그래서 일부러 모두가 보는 단톡방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다음 유진이에게 개인적으로 별표 쌓인 나 이제 너에게 아무 의미 없다. 너의 둘 관계에 나 때문에 그림자 지는 거 싫다 별표 쌓인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어. 너무 직접적이면 신뢰가 될까 봐 의례적인 축하와 함께 기프티콘을 보낸 거야. 너의 관계에 내가 완전히 별표 쌓인 배부인 별표 쌓인임을 명확히 하려고. 현우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유진의 생일날 질투심 때문에 미친 듯이 몰아세웠던 그 기프티콘이 사실은 재민 선배가 자신들을 위해 보낸 별표 쌓인 결별 선언 별표 쌓인이자 별표 쌓인 축복 별표 쌓인이었다니. 유진이에게는 그 메시지를 보냈니?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내가 그걸 보내려고 할 때 유진이가 나한테 먼저 짧은 답장을 보냈어. 뭐라고 했는데요? 재민 선배는 씁쓸하게 웃으며 유진이 보낸 짧은 메시지를 읊었다. 유진 선배님, 감사해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현우에게는 따로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재민 선배는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현우, 유진이는 너를 지키고 싶어서 그 메시지까지 숨긴 거야? 그녀는 내가 사소한 연락에도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불안함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예의와 과거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려 한 거야. 너의 둘의 문제는 내가 아니야. 너의 문제야. 유진이는 널 믿고 있었어. 내가 그녀를 믿지 못했을 뿐이지.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유진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유진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차단하고 단절하려 했는데 현우는 그 단절의 노력마저 숨김과 거짓말로 오해했던 것이다. 반짝반짝 하트 진정한 사랑의 시작.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유진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진이 했던 모든 말을 담아 자신의 깨달음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써 내려갔다. 유진아, 나는 오늘 재민 선배님을 만났어. 그 기프티콘의 진실에 대해 들었어. 그 메시지는 나를 향한 선배님의 배려이자 너의 둘 관계에 대한 선배님의 축복이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보냈던 그 짧은 답장이었어. 현우에게는 따로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유진아,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나의 질투심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 그것들을 외면했어. 내가 너를 헌신적으로 대한 것은 사랑이었지만
내가 너의 진심을 믿지 못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어. 별표 사인 내가 사랑해야 했던 건 과거의 아픈 착각을 하지 않은 순수한 유진이 아니라 별표 사인 과거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나약함까지 감싸주려 했던 현재의 유진 별표 사인이었어. 나는 너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봤어.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던 내 말이 맞아. 나는 내 안의 질투라는 괴물을 스스로 없애야 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을게. 나는 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거야.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너의 사랑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를 좋아했는지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오직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믿을게. 설령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이 깨달음을 안고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 노력할 거야. 나의 진정한 사랑은 너를 보내주는 용기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 고마워, 유진아.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미안해. 현우는 편지를 유진의 우편함에 넣고 유진에게는 편지를 보냈다는 짧은 문자만 남겼다. 현우는 그날부터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동기는 이제 유진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성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재민 선배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고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았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단단해졌다. 반짝반짝 하트 에필로그 재회의 의미. 몇 달 후 현우는 바라던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다.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그 다음에는 미나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합격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그는 이 성공이 유진과의 재회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합격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현우는 약속도 없이 유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교 근처 카페에 찾아갔다. 그는 카페 구석에 앉아 유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유진은 손님들에게 밝게 미소 지었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녀는 몇 달 전의 불안함에 휩싸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듯 편안해 보였다. 현우는 유진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카운터로 가서 유진의 동료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여기 유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이걸 유진이에게 전해주시겠어요? 현우는 쪽지 한 장과 함께 카드를 건넸다. 카드에는 유진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성숙한 마음을 담은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유진이 가장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 현우는 이제 그것이 별표 사인 재민 선배가 알던 취향 별표 사인이 아니라 별표 사인 자신이 이제야 진심으로 받아들인 유진의 일부 별표 사인 나는 것을 알았다. 현우는 유진이 쪽지를 읽는 모습을 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잠시 후 현우가 카페를 벗어나 몇 걸음 걷지 않았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유진이었다. 그녀는 유니폼을 입은 채 헐레벌떡 달려와 현우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왜 그냥 가? 나 합격했다는 소식 들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유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가 나한테 시간을 갖자고 했잖아. 그리고 나의 성공이 너한테 돌아오라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성공하고 싶었어. 현우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유진아, 이제야 내가 너의 진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아도 돼. 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그게 전부야.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바보 같으니. 오빠는 아직도 완벽하게 돌아오려 했구나. 그녀는 현우의 목에 팔을 감았다. 내가 오빠를 떠났던 건 오빠의 질투심 때문만이 아니야. 오빠의 질투심이 나에게 별표 사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다 별표 사인는 상실감을 줬기 때문이야. 하지만 오빠가 쓴 편지, 오빠의 그 모든 깨달음, 오빠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 유진은 현우에게 진심 어린 키스를 했다. 오빠가 나에게 준 바닐라 라떼. 오빠는 여전히 섬세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젠 그 섬세함이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엔 경쟁도 비밀도 없는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현우는 유진을 품에 안았다. 그들의 재회는 열정적인 불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잔잔하고 깊은 호수와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함으로 시작되었지만 질투와 의심이라는 폭풍우를 겪고 난 후
비로소 진정한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우는 더 이상 유진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유진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은 재민 선배가 아니라 별표 쌓인 재민 선배의 친절을 통해 자신이 특별해지는 착각 별표 쌓인이었고, 이제 유진은 그 착각을 넘어 현우의 불완전한 사랑 속에서 자신이 진짜로 특별한 사람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불완전하며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었다.